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맹크의 경제학 챕터 14장 경쟁시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단기와 장기로 나눠가지고 조업 중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급 곡선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공급 곡선 얘기할 때요, 33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공급 곡선을 살펴봤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공급 곡선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공급 곡선이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주어진 가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 비용 곡선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랑 같냐면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지금 살펴보는 거는요. 경쟁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으로 다 서메이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서요. 장기에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거나 퇴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퇴출로 인해서 수가 고정된 게 아니라 기업의 수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숫자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가능해요. 자,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 시장 상황이 나타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단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숫자가 일정합니다. 근데 장기에는 기업의 숫자가 변화하게 된다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우선 첫 번째 단기를 볼게요. 단기. 자, 단기에는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A번 한번 볼게요. A번. 자,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 이건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단기 이렇게 돼 있죠.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단기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세요. 밑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있죠. 자, 개별 기업의 소문자로 쓸게요. Q라고 합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1달러일 때는요, 개별 기업이 몇 개 생산하냐면 100개를 생산했어요. 1달러일 때. 근데 2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개별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합니까? 하면은 그냥 심플하게 200개 생산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건 개별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의 firm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제 시장 전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시장 전체. 자, 그래서 시장 전체는요, 여기 보시면 기업의 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기업의 수가 1000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마켓이에요. 자, 이때는 이러한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에 기업의 수가 몇 개 존재합니까? 하면 1000개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요, 이렇게 1000개 존재하게 되니까 주어진 가격이 1달러일 때는요, 1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점점점 해서 10만 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10만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2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개씩 생산하는 기업들이 1000개 있으니까 20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와 요걸 연결한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이렇게 서메이션 한다. 이 수평으로 더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바로 위로 가볼게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각 기업의 공급 곡선을 합한 것이다. 왜요? 각 기업은 똑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1000배이다.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337페이지 B번 한번 볼게요. B번. 자, B번은요, 스토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합시다. B번. 이게 장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기의 상황에서는 B번. 자,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가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모든 기업들이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동일한 생산 요소 시장에도 생산 요소를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잠재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은 동일하다. 자, 우리 가정을 해보면, 자, 그래서 잠재적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진입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모든 기업의 비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할게요. 기업의 비용은 동일, 이렇게 하시죠. 동일하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시장에서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의 결정은 종전 기업들의 기업주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인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윤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이윤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간에 식 나와 있습니다. 이윤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AC라고 할게요. 그 다음 Q, 요게 바로 이윤을 나타내요. P 곱하기 Q는 TR, AC 곱하기 Q는 TC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게 이제 관건이야. P가 AC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이윤이고요. AC보다 작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P가 AC랑 같아지면 이윤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와 AC와의 관계에 따라서 플러스 이윤과 아니면 손실 아니면 이윤이 빵 이게 결정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P가 AC보다 크게 되면은 이윤이 0보다 크다는 거,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요. 아니면 기존 기업이 시설 용량을 늘려가지고 산출량을 더 증가시킵니다. 자, 반면에 P가 AC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윤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을 보게 되니까 기존의 일부가 엑시트해서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P가 AC랑 같게 됩니다. 이렇게 같게 되면 이때는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신규 기업이 진입도 일어날 필요가 없고요. 진입과 퇴출이 그냥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마지막 단락, 거기 밑에서 2번째 단락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P가 AC랑 같아지는 데서 우리가 이제 최적 선택,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게 매우 놀라운 시사점을 던져준대요. 도대체 뭐가 놀라운가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앞에서 우리는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가격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쵸?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P가 MC랑 똑같게 된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고요. 자, 거기서 이윤 극대화가 되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장기적으로요, 가격과 평균 총비용 곡선을 일치시킨다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또 AC랑 같게 된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됐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러나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고 동시에 평균 비용과 같은 것은 비용의 평균 총비용 있죠? 평균 총비용, AC예요. 최소가 되는 점에서 생산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게 동시에 충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C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P가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P가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P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점에서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3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 평균 비용 곡선의 극소가 되는 점 여기 AC의 극소가 되는 최소점이 되는 점 요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효율적인 생산 규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규모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 규모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피시언트한 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요. 장기 균형 상태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맞아요. 효율적인 생산 규모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윤이 빵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윤이 플러스다 하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마이너스다 하면은 신규 기업이 퇴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요인도 없고 종전 기업도 퇴출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거기 보세요. 장기 시장 공급 곡선 나와 있어요. 자,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는 조건 왼쪽에 그림 이거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요 주어진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세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최소값에서 결정되고요. 이 가격에서 모든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가 조정이 돼요. 자, 그래서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시장 전체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주어진 시장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생산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수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켓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장 공급 곡선은 그래서 이렇게 수평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윤이 제로가 되는 가격 하에서 수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줄 찾았습니까? 338페이지. 결과적으로 장기 공급 곡선은 이게 바로 장기의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급 곡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가격 P에서 수평인 무한 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P보다 높게 되면 플러스 이윤이 돼가지고요. 잠재적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유발하게 되고 그럼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P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퇴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평균 비용의 최소점하고 일치하고요. 이 가격에서 모든 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이 늘었다 줄다 조정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알았어. 야, 근데 여기 장기 평균 비용 우선 최저점에서는 지금 P가 일치하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이윤이 빵이라며. 이윤이 빵이면은 장기에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기업이 거기 존재해? 뭐 그냥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요. 아시다시피 경제적 이윤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이윤이 빵인 거야. 경제적 이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이윤. 아니 초과했다고? 뭘 초과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이게 초과했다는 게 바로 그쵸. 기회비용을 초과한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내가 딴 데서 버는 만큼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초과 이윤 상황에서는요. 초과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는요. 정상 이윤은 0보다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서 버는 만큼의 돈은 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윤은 경제적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지 딴 데서 버는 것도 벌지 못한다. 그럼 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총 비용이다 얘기할 때 우리 비용 얘기할 때 했죠. 회계사가 보는 회계학적인 이윤과 경제학적인 이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는 이 이윤에는 자, 여기 살짝 더 쓰면 이윤에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건데요. 이때 총 비용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거는 기회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 제줄에 자, 이 총 비용에는요. 기업주의 시간과 자본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윤이 제로라는 건요.
총수입이 이러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요거는 기회비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예를 통해서 볼게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농부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농장을 차리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투자했대요. 은행에 돈을 예금을 했다 하면 1년에 자, 1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자기 돈인가 봐요. 자기 돈. 만약에 이걸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하면 1년에 5만 달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자하게 됨으로써 뭘 포기했습니까? 기회비용은 이제 포기한 비용이잖아. 은행에 예금 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벌어들이게 되는 이자 수익 5만 달러의 이자를 포기하게 되고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농부가 농부는 또 농장 일을 직접 합니다. 1년에 3만 달러의 일자리를 포기한 거야. 직접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3만 달러요. 3자처럼 안 보이죠? 3만 달러의 임금도 포기했다고요. 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게 되면 3만 달러의 임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고요. 자, 이 농부가 농장 차리기 위해서 들어간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5만 달러와 3만 달러 이 포기한 거예요.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총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다음 줄 가보시면 농장을 차리기 위한 기회비용은 이 8만 달러가 되고요.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된다 해서요. 이게 아예 안 버는 건 아니고 이만큼은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도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D 한번 봅시다. D. 자,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되네요. 자, 그래서 D 한번 봅시다. D. 자, 거기 보시면 수요 변화의 장기와 단기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 변화의 단기와 장기 효과, 장단기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단기 효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잘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단락 스토리를 볼게요. 자, 우유 시장이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처음 시작 스타팅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려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왼쪽은요, 우리가 시장 전체 그림이에요. 자, 이게 마켓 그림이고요. 마켓. 자, 이쪽은요,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에 나타낸 곡선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Q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단기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있고요. 단기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장기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생산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장기, 이거는 단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P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여기 최저점에서 A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MC는 이렇게 AC의 최저점을 관통해서 이만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돼 있죠. 기업의 이유는 여기서 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39페이지 가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우유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증대되는 거야. 이렇게 수요가 증대되는 거야. 이렇게 D1으로 증대됐어요. 야, 우유 먹으면 건강해져.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알았나?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케이, 돼 있죠. 자, 모든 기업은 높아진 가격에 대응해서요,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프라이스 테이크 기업들은요,
요 높아진 가격에서 지금 여기 P1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P1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여기는 P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거기에서요,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MC에 해당하는 여기서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34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요,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빨간 색깔 잊으세요. 이게 가격 올라갔어. 이만큼 생산했어. 그럼 여기서 보면 단위당 AC와의 요 차이만큼 요만큼 단위당 이득이 돼요. 요 크기가 뭐예요? 요 크기가 P-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기다 Q를 곱하면 이만큼이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윤의 크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요게 플러스 이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Q를 곱하면은 이게 이윤의 크기야.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니까요. 이윤 남는 장사가 되는 거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윤인데 이 이윤이 0보다 큰 상황이 돼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 얘가 당연히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시장 전체 생산 공급량이 증가해요. 이만큼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S 단기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거기 밑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로 매겨놨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 기업도 생산을 늘려서 시장 전체 생산량 자체가 Q1에서 Q3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 맞춰서 장기의 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단기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변화가 없을 때 비용의 변화가 없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341페이지 가보시면은 우유 시장 전체 거래량은 늘어나고 요 그림 균형으로 다시 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341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해가지고요. 장기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장기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되는 경우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상향할 수 있는 경우, 우상향하는 이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인해서 시장의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전제는 잠재적인 진입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들의 조건이, 비용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평이 된다는 것은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용 조건이 수평이다라는 거, 아니, 동일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그 결과 장기 시장의 공급 곡선은 세 번째 줄 보시죠. 평균 총 비용의 최소값이 다 똑같은 거야, 기업마다. 그러니까 수평인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더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가격의 상승 없이 기업의 수와 생산량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 공급 곡선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살짝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Q 이렇게 생산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장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와, 생산을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생산을 더 하잖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남는 양의 이윤을 얻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자, 그럼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다시 미쳐요. 우리가 노동과 자본은요, 우리가 생산량에 대한 파생 수요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그만큼 수요도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비용은 어떻게 나타내요? 총 비용은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W랑 R이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주문이요 해서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켜서 요거 투입을 증가시키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C가 증가하는데 TC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생산량이 10배 증가했더니 TC가 10배 증가했어. 그럼 평균 비용은 그냥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한번 볼게요. 34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유. 자, 생산 과정에 필요한 요소의 수요량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L과 K와 관련된 생산 요소의 수요량이 공급이 이게 한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노동자와 기업을 막 채용할 때 어떻게 돼요? 막 수요가 늘어나. 근데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임금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이 한정시,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지금 생산을 더 해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기 나와 있는 임금도 올라가고요. 자본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 공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생산 비용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안 그릴게요. AC 곡선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예, 그냥 요건 그림 안 그릴게요. 보통 미시경제학 책에서 좀 더 많이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이 자유롭더라도 뭐 그림은 안 그리지만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공급이 증가하려고 하는데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면 좋고 안 보이시면 우선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MC는 그냥 놔두게 MC도 같이 올라가는 이 최저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증가를 못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되니까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따르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파생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공급이 고정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와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야. 지금 기업들의 어떤 비용 조건을 우리가 똑같다는 심플한 가정을 했는데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다른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 자, 이것도 뭐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는 거고, 개별 기업들이 다 달라요. 어떤 기업은 능력 있고, 어떤 기업은 능력 없고, 능력이 좀 더 훨씬 더 싸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생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자, 누구나 페인트공이 될 수 있으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모든 기업의 모든 사람들의 비용 조건이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페인트 칠을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누구는 늦게 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용이 낮은 사람이 시장에 먼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점차 올라가면서 뭔가 남는 게 되면 조금 그래도 이렇게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인트공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자들은 종전의 페인트공의 들보다 비용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지 수지 타산이 남게 돼서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비용 수준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이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은 한 개 기업의 평균 총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낮은 기업도 있고 좀 높은 기업도 있고 더 높은 기업도 있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 가장 비용이 높은 걸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기업이에요. 간당간당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당간당한 기업은 시장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간당간당해서 퇴출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요 세 번째 색깔이 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은 시장에서 으악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가격이 혹시 요거보다 좀 더 낮아졌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이 으악 날아가고 얘는 아직 남는 장사가 되니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은요. 자, 잠재적 경쟁 기업의 비용 수준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비용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이 이유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아예 빵이라는 기회비용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윤은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고요. 고비용 기업들은 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그들도 이윤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시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거기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하면 시장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시장에 공급되는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과 퇴출이 주는 시사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은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는 훨씬 탄력적, 거의 밑줄 치시죠?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수평이고요. 완전 탄력적이고 최소한 단기보다는 장기가 그래도 뭔가 시장에 진입도 하고 하니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탄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인 그런 말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쟁시장에서 누가 물건을 구입할 때요. 가격이 물건의 생산비에 가깝다라는, 특히 한계 생산비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 한계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만 시장의 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독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14장 경쟁 시장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